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야. 이 만 통과하면 올해 내년 전망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길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10년 뒤에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한 번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당황한다. 처음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니 우왕좌왕하며 얼뜨기같이 굴다가 다 무너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상황을 미리 상상해 놓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평소 비관적으로 있었기에 상황을 역전시킬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고 있었던 덕분이다.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으면 팀이 3연패, 5연패를 해도 아, 그렇지, 올 게 왔구나 싶다. 기다렸던 친구를 만난 기분이니 무슨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가 올 것쯤이야 이미 알았고 준비도 해놨으니 오히려 거기서 동력이 생긴다.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오늘은 나는 조금 부정적이고 나는 좀 걱정이 많고 나는 좀 의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에 보면 본인 스스로를 이 김성근 감독님께서 되게 비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낙천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독님은 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성공했지?에 대한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절을 좀 읽어보면, 한국어에 보면 어차피, 혹시,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본다. 어차피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최악인 상황이고 혹시는 조그만 희망이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하고 그것들을 반드시로 만들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또 너나이님 옆에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너나이님 특강을 그때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사실 외벌이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다 보니 너나이님은 맞벌이였잖아. 너나이님은 뭔가 금융권이었잖아. 저희 남편이 그때 정확하게 365만 원 벌 때였거든요. 우리 집 가정에 돈 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나는 대출 안 되지. 이게 되나? 뭐 어차피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너나이님은 이렇게 해서 10억 이상? 그 이상을 이렇게 버셨다면 나는 그 절반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뭐 한 5억 정도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냥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사실 저도 이렇게 10억이 될 줄 몰랐지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혹시가 어떤 불씨가 돼서 저한테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경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거든. 어차피 뭐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대부분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나는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대. 그럼 일단 그 소수는 성공해. 오케이, 알았어. 그래. 저기 가요. 그럼 나머지 이제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지금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거지. 어차피 혹시 반드시 이렇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되게 좋은 게요. 부정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안 될 건데 해서 일단 90%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바다님 그때 내 강의 들었을 때 있던 사람들 다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야. 이 어차피만 통과하면. 혹시?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단 말하지 마,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말고 그냥 혹시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말하지 말고 그냥 계속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엄청 소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끼리는 성공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뭐. 투자 공부를 한창 할 때 제가 가지고 싶은 그 단지의 가격이 한 달 차이로 상승을 한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갔으면은 아마 그 단지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달 지나니까 가격이 막 5천만 원씩 오르면서 아 이거 내 투자금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바다님이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제가 그랬군요. 하나의 물건만 찾으면 된다. 다시 보러 갔어요. 저 자세히 보러 갔는데 정말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한 100개 정도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에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저러면 혹시나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한번 더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 만났구나. 네, 만났어요. 그럴 때가 있지.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있구나. 혹시 하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결과의 변화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혹시나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 혹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공 경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혹시 반드시가 10번 하면 10번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번 해서 한 번 정도 되거든요. 여기 김성 감독님도 책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10번 해서 한 번 정도 되는 거를 반드시로 만든다고. 근데 이 한 번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을 먼저 가지시고 그 뒤에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나는 부정적이었을까? 나는 긍정적이었을까? 나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10년 투자해서 내가 일해서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을 벌게 되는 과정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결국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과정은 비관적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신념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종교처럼. 투자해? 잘 될 거야. 결국엔. 10년 지나면 잘 될 거야. 난 나중에 투자로 무조건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년엔 힘들 것 같아. 올해는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해 내년 전망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의사결정하세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무조건 사란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단기간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길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딱 이 스탠스인 거거든요. 1, 2년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결과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김성훈 감독님도 봐봐요.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비관적이냐면 과정 중에 힘들 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난 잘 될 거야 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투자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 받아요. 아니면 뭐 작은 시험에 통과해요. 자격증을 하나 따요. 뭐 수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예전보다 뭐 50초 랩 타임이 빨라져요. 이런 것들을 성취라고 해요. 작은 거죠.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내가 하루 이틀 열심히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취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성과가 돼요. 1년 내내 받아쓰기를 100점 맞으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연예인들 중에도 열심히 뭐 준비해갖고 노래 하나가 빵 떴어. 그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누구나 10년, 15년 동안 탑 클래스의 가수가 되고 아이유처럼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성과가 나는 가수들은 많잖아. 근데 아이유처럼 되는 가수는 별로 없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업적인 거죠. 성취가 모여서 성과가 되고요. 성과가 모여서 업적이 돼요. 그 업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을 일으키겠다. 뭐 가난을 끊겠다. 이건 업적이에요. 이거는 성취나 성과 수준으로는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성취, 성과, 업적은 성취가 모여 성과가 되고 성과가 모여 업적이 되기 때문에
성취는 단기간, 성과는 뭐 그보다는 좀 더 긴 기간, 업적은 대부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오랜 시간 힘들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 긴 기간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도구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김성훈 감독님 별명이 야신이에요, 야신. 그러니까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저도 뭐 김성훈 감독님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저희 집안의 가난을 끊고 제가 10년 동안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인생에서는 업적이에요. 그리고 10년이 걸렸어요, 저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했냐? 무조건 긍정적이다? 아, 천만에. 망했어, 그럼 나. 무조건 긍정적이었으면. 왜냐면 나 2018년, 19년 이때 투자하던 사람들이 대출 안 갚고 대출 더 일으켜서 투자했거든요. 왜냐면 2014년, 15년부터 올라갔잖아. 나도 내가 투자하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한 3년 동안 올라가니까 어떠겠어요? 내가 계속 마음이. 올라갈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 같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돈이 없어. 이제 문제는 한 3년 동안 계속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근데 올라갈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은 빚을 내요. 빚을 낸다고요. 내 주변 동료들 다 그래 사라졌어. 빚 내서. 근데 그때 나는 대출 갚았거든. 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 막 투자하다 보면 돈 잃기도 하고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시련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결국에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길게 보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현실인식 도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현실인식 도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 같은 거야. 가까이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되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 나는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잘 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투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업적이라면 작은 성취다 이런 거면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업적이라면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은 가까운 건 보수적으로, 전 비관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고요. 보수적으로, 길게 보는 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고 최저의 결과를 내는 사람도 부정적이고 중간 정도의 결과를 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4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의식으로는 프로의 세계에서 세상살이를 해내지 못한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다. 긍정적인 사고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프로의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도 수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프로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최저 수준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거 돼? 이거 안 되겠네. 하지 말자.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건 나 만족 못해.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 안 될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최고의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거 안 되겠네 에서 끝났다면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시면은 정말 최고의 수준을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주변에 약간 뭐 얘기하면 여기 미간을 이렇게 일단 찌푸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쟤는 뭐 맨날 저렇게 안 된다 그래? 뭐 쟤는 뭐 맨날 저렇게 의심이 많아?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 그냥 마냥 긍정적이기만 했던 친구들보다 오히려 약간 이걸 왜 해야 돼? 이거는 뭐야? 약간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막 의심하고 뭔가 고민했던 친구들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되게 바닥을 엄청 단단하게 다졌더라고요.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막 의심이 많고 이랬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쌓았던 거죠. 그러고 나니 성과가 훨씬 더 잘 나는 거죠.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뭔가 의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부정적이다, 뭐 비관적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쁘고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낙천적인 거를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과에 대해서 길게 봤을 때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중간중간 아까 유디님이 얘기했잖아. 최저 수준의 부정론자들과 최고 수준의 부정론자들의 차이가 결과를 어떻게 보냐거든. 최저 수준의 부정론자들은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고 수준의 부정론자들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 부정적이야. 그거 되는 거 맞아?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나는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 이거 하려면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지 이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빡세겠다 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거든.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예, 투자를 하든 뭐 책을 쓰든 방송을 하든 전부 다 아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러고 보니까 본투비 약간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